당뇨는 무증상이 많습니다. 당뇨에 관한 식단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힘들죠.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몰랐던 공복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과 평소에 먹으면 좋은 의외의 음식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술은 마셔도 되는지,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 저탄고지 식습관과 간헐적 단식이 당뇨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단순 당류, 음주, 포화지방 이 세 가지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합 탄수화물인 밥은 어떻게 할까요? 밥을 적당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꽤나 애매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적절한 양으로 먹되 단백질, 불포화 지방은 충분히 먹고 야채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는 밥을 먹고 그리고 반찬, 마지막에는 후식을 먹는데요. 이것을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후식을 먼저 먹는 것인데요. 당뇨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후식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을 섭취하고 반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위에 먼저 깔리게 되고 그 다음이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야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일을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일을 어느 정도 먹은 사람이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안 드신 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 것이 그 적정량일까요? 남자는 하루에 사과 3분의 2개, 여자는 하루에 3분의 1개까지 먹는 것이 정량이라고 합니다. 과일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사과를 드실 때는 갈거나 깎지 마시고 껍질이 있는 그대로 통째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성분들은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좋지 않거나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니면 술 또한 드실 수는 있는데 소주나 맥주에 관계없이 맥주잔 크기로 남자는 하루에 2잔, 그리고 여자는 하루에 1잔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저혈당이 오는 약들은 술은 주의하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과 당도가 실제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밤량을 줄이던가 하셔야 합니다. 술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먹는 안주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술뿐만이 아니라 안주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달 음식이나 외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혹여라도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양을 줄이셔야 하고 양식이나 중식, 분식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외식을 했다면 다음 날은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뇨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 몸속에 내장 지방이 췌장을 태운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음식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사실은 음식의 종류보다는 음식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굳이 음식 종류 중에서는 다당류보다는 단순당이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보다는 정제 탄수화물이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라면 고기보다는 밥이 밥보다는 콜라가 더 당뇨 위험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식도 드시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좋다는 것과 식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혈당 관리에 탁월하면서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인슐린 호르몬에 좋은 원료가 되기도 하면서 지방은 적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닭고기 속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포도당 대사와 식욕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조선시대에도 당뇨 환자에게 닭고기를 삶아서 국이나 죽으로 처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종실록에 따르면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았던 세종대왕도 치료를 목적으로 닭고기를 10년 가까이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은 쥐누니콩입니다. 쥐누니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비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식이섬유들은 당분이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보리밥과 함께 먹으면 체내의 당분이 아주 천천히 흡수되게 되는데요. 대한당뇨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콩을 주식으로 하였더니 임신성 당뇨 위험도를 27%까지 감소시킬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쥐누니콩은 당뇨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리밥에 섞어 식사로 섭취하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에 좋은 식품은 바나바 잎인데요. 의외로 바나바 잎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낙엽성 열대성 식물인 바나바는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대표적인 효능은 추출물이 함유된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코로솔산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성 호르몬인 인슐린을 대체하는 작용을 해줌으로써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 10명에게 2주 정도 바나바의 추출물을 매일 49g 정도 섭취하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약 30% 정도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바나바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 풍부한데 우리 몸의 유해 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막고 산화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혈관 속 노폐물의 산화 속도를 억제해 혈액의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다이어트의 트렌드를 보면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인데요.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게 되면서 2021년에서는 저탄고지까지는 아니지만 저탄 그리고 저지 이 두 가지의 경우 효과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 환자에서 이득이 크지 않고 저혈당이라는 그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당뇨라고 알게 된 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이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 치료의 경우에는 당뇨가 생기는 시점부터 보통 5년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혈당기를 통해 본인의 혈당을 직접 재보고 공복 혈당이 오르는 당뇨 전 단계부터 미리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당뇨를 빨리 치료하게 되면 뇌췌장의 기능을 온전히 살리면서 정상 혈당으로 지낼 수 있지만 이미 증상이 생긴 후에는 췌장이 손상된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살이 빠져야만 당뇨가 아니라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염이 많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주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이나 상처가 잘 나는 사람, 잇몸 염증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분들 또한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지금 500만 명이 당뇨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3대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고 봤을 때 셋 중에서는 그래도 당뇨가 가장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생활습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생활습관에 의해서 당뇨에 걸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